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빚더미 한국 총부채 GDP 3.3배로 껑충 뛰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와 비교를 해보니까 총부채가 3배를 훌쩍 넘어갔다는 겁니다. 국제금융협회가 34개국을 조사했는데요. 1분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336%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GDP에 비교해서입니다. 1년 사이 세계 평균을 추월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해 1분기, 1년 전입니다. 절대값으로 따지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인 거죠. 1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라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대선 주자들 그린벨트 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랫부분에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린벨트 풀면 로또 분양 광풍 분다. 차라리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 다른 곳에. 이런 논란에 점화됐다는 거고요. 정세균, 이낙연도 해체 부정적. 청와대 어제 입장을 좀 냈는데요. 아직 결론 못 냈다. 약간 기류가 바뀌는 걸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서울 55주 연속 전셋값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10억 전세, 전셋값이 10억 넘어가는 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요. 지방은 깡통 전세입니다. 집값이 전셋값 밑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패닉이다. 임대차 3법, 2년 실거주 영향 등등등 분석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 들려왔던 소식이죠. 미국 국방부 백악관의 주한 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 미국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동안 주한 미군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분석됐었죠. 그런데 실제 확인된 겁니다. 올해 3월 몇 가지 옵션을 보고했다. 이에 관련해서요. 미국 당국이요.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원 정치평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그린벨트 대혼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린벨트 관련 얘기를 합니다. 당국자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그러니까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인물조차도 그린벨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람에 지금 서울 지역 그린벨트 벌써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값만 올랐다. 그린벨트 정책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벌써 올랐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대선이냐 재선이냐. 최근에 대법원 판결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또 당 일각에서는 재선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신발 투척 기각됐다. 요 내용까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부동산, 그중에서도 그린벨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당, 정, 청, 엇박자다. 당정청은요. 우리나라의 주요 굵직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주체들이죠. 당정청. 근데 엇박자입니다. 부동산 카오스다. 혼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쭉 5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김상조 정책실장 그린벨트 당정 의견 정리됐다. 뭔가 되는 듯한 분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정세균 국무총리 아직 정리 안 됐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요? 당정에서 됐는데 정 쪽에 해당되는 인물이 정리 안 됐다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용적률 놓고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온도차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중구난방 메시지로 혼란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집값 잡기도 여권선 대책 없는 혼선만 계속.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굉장히 매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당정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 속 정세균 총리 신중을 얘기해서 신중.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논란을 의식한 청와대 어제 기자들에게 뭔가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정해진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값 안 떨어진다. 여당 의원 토론회 끝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상태 나온 발언이 있었죠. 계속 후폭풍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착수되지 않았고 해제할 생각도 국토부로선 없다. 네, 지금으로선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TF가 부총리를 필두로 주택공급 TF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 이 오늘 1차 회의를 합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정부가 이미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네.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아니, 합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니까 워낙. 뭐 당연합니다. 예. 이게 수십 년 된 문제고요. 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반발을 그거를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다르고 혼선인 건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지난 14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 자,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시장은 받아들입니다. 아, 그린벨트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런데요. 국토부 1차관 검토 안 한다. 부총리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여당 국토위 강사 논의 중이다. 여기 약간 좀 신중하면서도 뭔가 얘기를 하죠.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국토부로 갑니다. 활용 가능성 논의. 여기도 약간 여지를 또 남깁니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시는요. 온전히 보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푸는 권한 서울시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 당정간 해체 논의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가죠. 드디어 추미애 장관, 정세균 총리, 이재명 지사 3명의 공통점은 안 된다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총리와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과 그리고 이른바 실세 장관으로 꼽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뭐죠? 이 상황은? 이 과정을 보면 논란, 혼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시장에서는 조롱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또 더 나가면 무능력 뭐 이런 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각각의 언급을 보면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가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국토교통위의 여당 간사 예. 이들의 언급을 보면 예. 분명히 논의는 됐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 어디를 예. 언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모아야겠죠. 국회에서 또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혼란이 더 불거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린벨트 해제에서 아파트 공급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지금 이미 거론되고 있는 세곡동, 내곡동 같은 예. 그린벨트 지역 이미 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야당이 얼마나 가열찬 비판을 했는지 아. 찾아보시면 여실히 나타날 겁니다. 그때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입니다. 여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점, 그다음에 예. 저금리, 뭐 대출 규제 여러 가지가 엮여서 사실은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부동산 시장이 찬물이 확 끼얹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예. 이젠 팔고 뭐 현금을 갖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뭐 교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 해제는 첫째, 미래 세대의 몫을 왜 지금 우리 세대가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는지에 예. 대한 진지한 반성과 비판을 좀 해 주십사. 아. 그린벨트 서울시 지역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에. 그러나 이제 주로 남쪽에 예. 설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북쪽 그리고 동북쪽 예. 뭐 강서구의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산과 연결이 돼 있거나 우리가 흔히 느끼는 뒷동산 뭐 이런 부분 예. 다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가용 토지, 가용 자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세대가 그걸 다 써버리고 지금 예. 그걸 다 뭔가를 지어 놓는 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올바른 결정이냐. 아니면 50년 후, 100년 예. 후에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이 점이 우선 하나 예.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서 예.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자. 그런 지점에서 뭔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네요. 뭔가 그렇습니다. 결론 내야겠네요,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들에게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이건 정말 굉장히 저급한 행정실용주의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했을 때 이런 비판을 예. 아주 높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얼치게 행정 편의주의다. 이건 저급한 실용주의다. 예. 그걸 지금의 여당이 다시 되풀이하려고 하는 거다. 예. 이런 식의 쉬운 결정, 어찌 보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왜 예. 진작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빨리 카드를 못 내놨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찌 보면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가 아니었나. 그럼 답은 뭐냐? 꺼내는 안 되는 카드라고 평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냈던 카드가 신통치가 않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결국 그린벨트 해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이 철학의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볼 거면 예. 또 다른 실용주의적인 관점인데요. 결국 도심의 고밀도 개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싶어 예. 한다는 강남 지역의 예. 결국 재건축 문제, 용적률 상향 조정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예. 오히려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건 뭐 전문가들끼리 조금 더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전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유감스럽게 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린벨트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껴둔 땅 아니냐. 그걸 지금 왜 손을 대려는가. 그리고 전문가들 대안을 지적합니다. 도시 재건축 활성화라.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서울 지역의 재건축 굉장히 규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왔던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린벨트 혼선 시장이 벌써 반응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입니다. 주말 내내 그린벨트 푼다 만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보셨죠? 주말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다 만답니다. 그 사이에 또 강남 땅값만 올랐다. 그렇습니다. 벌써 돈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쪽으로. 여기 보면 뭐 기사에 쭉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 보면요. 자, 당정청 그린벨트 백가쟁맹. 그 사이에 시장은 혼란이고 땅값만 올라갔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서입니다. 자, 빈칸이 바로 이겁니다. 요 내용은 최경철 편집위원과 조대현 평론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과연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안정, 약발 없이 뒤탈 우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푸는 게 부동산 안정이라는 데는 약발이 별로 들지도 않고 오히려 뒤탈만 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이 뒤탈에 뭐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최경철 편집위원과 조대현 평론가. 뭔가 안 떠오르시나 봐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를 좀 써주세요. 글자 숫자가 대충 보시면 한 4-5자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반대에도 청와대 첨예, 뭐 당정청 해제 검토 얘기 나왔죠. 그다음 어제 청와대는 다시 신중한 입장이에요.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국토부 직권 해제 가능하지만 서울시 협조 없인 정책 진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여기에 집을 짓는다. 그 경우에 부동산 안정이란 약발, 과연 이게 될까? 뒤탈 우려가 있는데 무엇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경철 편집위원 쓰셨는데 조대영 평론가는 고민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좀 더 시간 드릴게요. 여기 지도 보시죠. 서울 지역 전체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인데 주로 외곽 지역에 있죠. 여기 보시면 강북 지역에 여기 뭐 은평, 도봉, 노원, 중랑 이쪽에 쭉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산과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내려갑니다. 강남 지역 보면요, 비교적 여기는 좀 약간 높이가 좀 낮고요. 뭐 평지에 가까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푼다면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들이 되고 있고요. 벌써 이쪽 지역 땅값 움찔움찔하고 있다는 기사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쓰셨어요. 먼저 최경철 편집위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 안정, 약발 없이 뒤탈 우려, 오히려 독 될 수도. 이거네요. 그린벨트를 풀면 오히려 유동성이 더 많아집니다. 저기서 땅값이 또 유동성으로 인해서 또 시중에 풀리고 그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서 또 집으로 가고 그러면 또 집값이 올라가고 또 집이 부족하고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그럼 집값 잡자고 그린벨트에다 집을 줬는데 오히려 더 집값을 부추긴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저 그린벨트 내의 땅값은 엄청나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부자들도 지금 서울로 올라올 겁니다. 돈을 싸들고. 지금 현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500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5만 원짜리 퇴장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5만 원짜리를 금고에 싸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현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땅이 풀릴 것이다. 분명히 돈 보따리 싸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독이 된다.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요. 그 2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다 보니까 22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다 정부에서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야구 선수가 나무 배트 버리고 알루미늄 배트 들고 와서 안타 한번 쳐보겠다고 지금 그 시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린벨트가 알루미늄 배트다. 그렇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배트 될 수 있다고 쓰시지 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못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것은 윤경호 선배도 말씀하셨다시피 미래를 위한 자산을 미리 우리가 빼들어 먹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빚을 자꾸 내서
그 세금을 재정 정책을 지금 과하게 쓰고 있는데 예. 자꾸만 미래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동을 하고 미래의 자산을 우리가 현재의 세대가 미리 당겨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요. 산업혁명 시대 때 영국에서 공유지의 벽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목초지에 예. 공유 목초지에 너도 나도 소를 많이 끌고 와서 미리 목초지의 풀을 다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풀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키우는 사람은 없고, 풀 키우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예.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 엔크로저 무브먼트라는 게 나오죠. 모두가 거기를 구획을 정리해라. 예. 그래서 모두 다 전부 다 공유지에서 그 풀을 뜯어먹지 예, 못하게 예. 구획을 정리해서 네 구역만 네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게끔 만들어라. 예. 그런 구역 정리, 교통 정리가 필요했듯이 그린벨트를 풀어버린다면 너도 나도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산은 남겨야 된다. 예. 그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에 지금 단기간의 방법은 윤경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적률을 좀 풀어줘서 고밀도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보기가 싫지만 예.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예. 전국에 제대로 된 학교 그리고 전국에 분산 정책을 펴서 예. 전국으로 자꾸 사람들이 분산을 해서 만들어서 서울 집중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에 안 와도 다른 곳에서 그렇습니다. 살만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다. 지금 정권 2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너무 조급하게 하면 독대는 정책만 남발할 수 있다. 저는 좀 조급증부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원 평론가는 세 글자짜리 넣으셨어요. 그러면은 도루묵 될 수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그 누가 웃긴 사진이라고 하나 보내준 걸 예.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겠다. 예. 이렇게 한참 이렇게 열심히 연설하고 계신데 예. 뒤에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나는 4년간 23억 벌었지롱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약간 만평 같은 거네요, 그 사진이.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 정책이라든가 예. 공급 정책 나름대로는 지금 최선의 정책이라고 내놓고 있고 대통령을 위시한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이 정책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예.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옛날에 선조가 그 궁할 때는 그 자기가 춥고 배고플 때는 도망가면서 예. 이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예. 어느라고 하고 대대적으로 어느라고 하고 반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도루묵이라고 돌아와서 궁궐로 돌아서 먹어보니까 별로 예. 맛이 없잖아요. 예. 서민들이 먹는 생선이고 그때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야 도루묵이라 해라 뭐 이러고 그냥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도 마찬가지 지금 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미 22번의 정책을 통해서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아 있고 이미 보면서 정부를 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 예. 대한 혐오가 지금 더욱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 말기로 가면 이게 허지부지하면서 예. 결국은 다음 대선 주자들이 또 다른 마치 이게 새로운 정책인처럼 내놓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은 묻혀버리면서 또? 도루묵돼서 뭐 악순환이 거듭하지 않을까. 저도 잘 되기를 진짜 바라는데 예. 국민하는 사람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정치열 편집은 내리셨는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두 분 중에 맞히신 분이 있는지 아니면 두 분 다 틀리신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안정 약발 없이 뒤탈 우려 있다.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정답 보여주세요. 나쁜 공급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확하게는 맞춰주신 게 아니지만 두 분의 설명과 있으신 거에는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대책이 아니고.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는 나쁜 공급책 될 수 있다. 제목에 이렇게 우려를 좀 담아 놨습니다. 부동산 워낙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 갖고 있고요. 뭐 두세 분씩 만나시면요. 부동산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이에요.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관심사를 보여주는 것 같죠? 여기 보세요. 가상으로 누가 지어낸 거겠죠? 만평을 보시면 어떤 초딩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썼더니 이 초등학생이 부동산입니다라고 썼던 겁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떤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강남에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집은요. 왜 당신 강남에 안 들어갔어? 그리고 어떤 집은요. 그냥 바라만 보면서 멀뚱멀뚱 남의 얘기구나. 이렇게 다들 부동산 얘기하고 계세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요.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 아이들이 듣고서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산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 그 얘기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다룬 만평입니다. 비평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라고 여길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400억 강남 아파트 한 동 통째로 산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곳이죠. 지금까지 사모펀드는요, 주로 주식 채권 아니면요, 빌딩. 그러니까 이른바 사무실을 운영하는 빌딩. 이런 데 투자했어요, 부동산을. 그런데 아파트를 산 겁니다, 펀드가요. 부동산 펀드 이례적으로 아파트 투자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46채 11층짜리 통째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어떤 개인의 전체 소유였다 그래요. 근데 그걸 통으로 산 겁니다. 펀드 세혜택 받고 양도세 준 거 없어 강화된 부동산 규제 우회 전략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 윤경 의원님께 지금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러면 마치 정부가 이기냐 시장이냐 어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세제를 피해가기 위한 방안인지. 예. 저도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아니면 부동산이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더 예. 관심은 이걸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개인인 것 같아요. 이 개인은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아마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임대사업자로 아마 등록을 했을 거고요. 예. 그동안에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정부의 대책은 유도를 하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임대사업자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예,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은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부동산 펀드가 이걸 사들였다고 한 걸 보면 예. 아마 이걸 다시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용도를 또 바꿀지 이것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예.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 나타나는 현상. 자, 오피스보다는 재택근무 예. 해보니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런 IT 기업들이 조금씩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피스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분산 근무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오피스의 시장이 조금 수요가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조금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워크라는 공유 경제 기업이 사무실 공유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예. 지금 된서리를 맡고 예.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 부동산 펀드가 과연 어느 쪽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예. 다시 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야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나 핵심은 역시 세금일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그리고 부동산 펀드는 법인으로서 이 세금을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투자의 유형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동을 통째로 개인이 가지고 있었고 이걸 또 부동산 펀드가 그대로 통째로 산 거예요, 샀다. 그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사가 눈길이 확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돈이 있는 곳에는 자산운용사들이 들어가는 게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펀드가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세금 자체로도 이득이 된다라고 개인이 여러 채 생각하는 가질 때는 것 같습니다. 중과지만 펀드의 경우는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뚫고 이제 수익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그 세제 강화 세제 강화 때문에 지금 개인이 갖고 있기는 되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신문의 논조 기사로는
이제 펀드가 그 매입한 게 예.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그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예. 사실상 이거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게 의도한 바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에. 지금 개인이 갖고 있었던 46채가 지금 실제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그 신호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들이 갖고 있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펀드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예. 사들였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유가 아닌 어떤 법인, 이런 펀드의 보유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니냐. 아무튼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얘기 다루고 있어요. 워낙 뭐 400억짜리 아파트 한 동을 통으로 거래가 됐다니까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